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쿠TV입니다. 따뜻한 봄날, 아주 봄날 같은 날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일자리 정부 등 핵심 정책 대부분이 역풍 끝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계속 추진한다 하지만 부작용을 틀어막는데 급급한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도 문 정권이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 출범 후에 정말로 한 일은 이 둘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는 김정은과 함께하는 평화 이벤트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세금을 풀어 대중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둘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지금 시중에선 가짜 비핵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구호인 사람이 먼저는 북한 사람이 먼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문재인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비핵화가 어찌 되든 김정은과 평화 이벤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입니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국가 안보란 무서운 나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감소시키는 재반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16년부터 2000년까지 184년 사이에 66개 국가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50개 국가가 힘에 의한 폭력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국가안보론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존속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수단이고 평화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듭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식민지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정부의 지지율은 김정은 이벤트와 기계적으로 연동돼 움직입니다. 이것으로 지방선거에서 또 압승했습니다. 한 번 하면 10%포인트 정도는 쉽게 오릅니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도 김정은 이벤트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북 햇볕 정책은 현 정권 지지 세력엔 성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경제보다 남북이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지지 기반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문 정권의 북한은 국가안보 문제이기에 앞서 지지 기반 이탈과 지지율이라는 사활적 정치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 세금을 마구 퍼붓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역시 지지율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확대,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인상 등의 복지정책은 목표 연도가 다음 대선 직전인 것입니다. 건강보험 등 엄청난 돈이 드는 정책은 기존 기금을 임기 내에 대부분 소진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다는 식이죠. 다음 대선 때까지 선심을 계속 쓸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국 시도에 하나씩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묻지마식으로 세금 포급기 토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무후무할 국정원칙 포기입니다. 예정은 24조 원이지만 실제로는 2배 안팎으로 또는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사업 중 일부는 착공만 하고 완공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음 다선 때까지만 공사가 지속되면 목적 달성이 되는 것이겠죠. 언론이 선거를 위한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는데도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굳이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김정은 이벤트와 포퓰리즘은 둘 다 정책이 아니라 정치이고 표적은 정권 재창출 한 곳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문정권 출범 직후 어느 경험 많은 여권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하자마자 정권 재창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까지 경험한 그의 눈에 문정권이 넣는 포석과 정책이 가진 의미가 간파된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바라고 개입하지 않은 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들의 정권 재창출은 임기 후반기나 막바지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 중반에 선거가 있다 해도 청와대는 여당을 내심 지원할지언정 노골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만 2년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에 직접 전면에 나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 역사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때린 사람은 발못 뻗고 자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노무현 자사로 이명박 대통령은 보복당할 수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야당보다 더 자신을 괴롭혔던 박근혜에게라도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문재인 사화에서 사람이 넷이나 자살하고 감옥 안에 내각을 꾸릴 정도로 사람이 넘치고 징역 학계가 200년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문정권이 발을 뻗고 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작은 예고편 하나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관이 출국 금지되고 청와대로 불길이 옮아붙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남북관계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등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정권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은 다른 무엇도 아닌 정권 재창출입니다.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습니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너무 형편없어서입니다. 113석의 국회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세 의원만도 못한 투쟁력을 가지고 몸보심, 웰빙족으로 남아있는 한 말입니다. 이제 야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당대회를 얼마 남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중도를 세력 확장의 수단으로 떠드는 물정 모르는 오중이가 당대표가 되면 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중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태 자유한국당이 중도를 표방하다가 지금 이 모양으로 몰락한 것입니다. 어떤 어중이 당대표 출마자가 중도를 해서 수도권 표심을 모으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것인데, 이자의 행적이나 이 사람들의 이자의 면면을 보면 이런 자가 당대표가 돼서는 희망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젊은 사람 김준규의 위침에 불편한 질책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썩은 정치꾼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한 더욱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어정쩡한 자들이 대부분인 야당이 몇 년 안에 제 모습을 갖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도 연속되는 실정이 부르는 정권교체의 심리적 불안감은 이 정권의 머리를 내내 맴돌 것입니다. 실체가 있든 없든 불안감은 사람을 과잉방어로 내뭅니다. 그래서 보름새, 공황세계 뚝딱, 2년 연속 비탄광과 같은 막무가내 포퓰리즘과 가짜 비약화에도 눈감는 김정은 이벤트가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얼마나 멍들게 할지, 망가지게 할지 진짜 걱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각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정권 연장을 해서 다음에 재집권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